이와 같이 저희에게는 그 한국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바다 플랫폼을 발표했을 때 저희가 내세웠던 그 추진 목표 중에 하나는 기존의 스마트폰의 그 급격한 성장을 바다 플랫폼과 바다 기반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더욱더 급성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이후에 웨이브 패밀리라고 하는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디바이스들을 라인업을 만들어서 실제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브 525, 533, 그 다음에 575, 723 이와 같은 디바이스 군들을 통해서 모두 어플리케이션들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디바이스 볼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저희 라인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들을 언제라도 듣고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패밀리에는 바다 1.0을 더욱 개선한 바다 1.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1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웨이브 디바이스는 WVGA라고 하는 그 LCD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웨이브 패밀리는 WQVGA라고 하는 4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지는 LCD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디바이스에 따른 UI 구성을 2배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플랫폼 차원에서 보강하고자 WVGA와 WQVGA 사이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플랫폼 단에서 해줌으로써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노력으로 웨이브 패밀리와 웨이브 디바이스를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1.1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관련해서 디바이스를 쉽게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테스트에 대한 편의성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격에서 바다 디바이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리모트 테스트 랩을 만들었고, 테스트 프레임워크나 관련된 그 API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에 HTTP 스트리밍 같은 기능들도 여러 VOC를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웨이브와 웨이브 패밀리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물결인 웨이브 2가 옵니다. 웨이브 2는 전체적으로는 웨이브와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고 3.7인치의 보다 넓은 LCD 사양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디바이스가 국내 출시를 거의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유명한 그리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현재 그 많은 개발에 노력을 들이고 있고 웨이브 출시와 더불어 제공될 것입니다. 웨이브 2가 나오면서 다시 바다도 진화를 하였습니다. 바다 1.2가 탑재되어 웨이브 2가 출시가 되는데,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플래시나 웹 컨텐츠에 대해서도 바다 1.0에서부터 고려를 하였지만, 실제 웹이나 플래시를 다루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C++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1.2부터는 실제 C++로 구성되는 부분은 모두 자동화를 하고 실제 플래시 그리고 실제 웹 컨텐츠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모델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앱 런치라는 기능은 특정 시간대에 아니면 시리얼 I/O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과 같은 조건에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 예로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라마단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그 기도문이 같이 뜨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런칭되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쪽 관련해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한 EAP 프로토콜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점점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푸시 기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2부터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내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 바다 입장에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도 많습니다. 아침에 웰컴 스피치에서 들으셨지만 저희는 바다를 시작할 때 한두 해 하면서 그 플랫폼을 그냥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시키면서 그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에코시스템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플랫폼 단에서의 노력이 바다 2.0이 되겠습니다. 바다 2.0에서는 바다 1.0과는 다른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1.0에서의 싱글 태스킹 기능들을 완화하여서 본격적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전체 UI를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을 멀티태스킹 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런칭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SDK 관점에서도 현재의 사용성들을 많이 보강해서 훨씬 빨라진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를 같이 제공을 하고 퍼포먼스를 분석하거나 코드를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툴들을 같이 병행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선 항목 중에 하나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에코시스템과 더불어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HTML5에 대한 부분 지원이 있었지만 훨씬 더 HTML5의 스펙에 걸맞는 브라우저 엔진을 탑재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 API들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I를 포함한 여러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바다 2.0에서는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 C++ API들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 포터빌리티와 성능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UI와 UX 측면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중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된 2.0 UX가 제공될 것이고 레이아웃 기능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훨씬 더 다양한 UI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계속 서비스 지향적인 플랫폼임을 자청하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익스텐션 부분에 대한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드파티 SNS들이 보다 더 딥 인테그레이션이 쉽게 하기 위한 플러그인 구조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NFC나 이런 등등의 서비스 지원도 계속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다 2.0은 분명히 바다 1.0과는 또 다른 제너레이션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SDK를 릴리즈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동영상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올해까지 한 500만 대 정도의 바다 디바이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0만 대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 플랫폼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진화하는 플랫폼을 적용한 디바이스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다 2.0을 탑재한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다 플랫폼의 에코시스템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개발자 지원 측면까지도 잘 고려를 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새로운 버전업을 이루면서 플랫폼들을 만들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게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프래그멘테이션에 따른 레버뉴에 대한 손실을 걱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 업그레이드 시에 적극적으로 기존 디바이스에 대한 플랫폼 업그레이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실제 바다에 주는 영향과 의미는 그 어떤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 플랫폼 개발 차원에서도 현재 월드와이드하게 많은 개발팀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바다 플랫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국에 있는 여러 개발자 분들께서 개발자 사이트에 가장 많이 등록하신 분들이고 오늘 발표된 개발자 챌린지에서 가장 많이 등록해 주셨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나 큰 감사를 드리고자 하고 오늘 뒤에 설명드릴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보다 좀 좋은 기억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들이 이제 주로 한국에서 있는 개발사나 개발자 분들께서 삼성 앱스를 통해서 올려주셨던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아져서 바다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출발이 빠른 플랫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저희는 여러분께서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 다음에 뵐 때는 저희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성공적인 진출이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